안녕하십니까. 기출이 곧 예상이다. 아름수입니다. 많이 오랜만에 뵙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층의 분류 예찰 방지, 최대한 강론에 있는 것도 공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좀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의 생태에 대해서는 어떤 밀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조사 방법, 특히 각각에 대해서 많이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아등은 주관성, 그리고 말레이즈 트랩은 주지성, 음성 주지성으로 특성을 가지고 조사하는 거고요. 어떤 페로몬 트랩 같은 경우, 페로몬 트랩 같은 경우, 성페로몬과 지파페로몬,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어떤 강론으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반 트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체군 조사 역시 이어서 방금까지 한 건 이제 비행곤충이고, 수반 지상곤충은 또 역시 어떤 미끼나 어떤 함정 그런 부분은 수반 지상곤충이라는 거. 제가 얘는 안 적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생명포에 대한 거 이렇게 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밀도라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겠죠. 유저는 패턴인데 그에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발생하는 걸 거고, 종관 경쟁 그리고 종내 경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생태계 특성에 따라 구분은 관건해충, 그리고 돌발해충, 이제 2차 해충과 이렇게 있다는 거 특히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해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씹는 형이냐, 흡집하냐, 충형을 혹이죠, 형성하냐, 그리고 총공, 종씨를 가해하냐, 묘목이죠, 이런 것들을 가해하냐에 따라서 좀 충형 형성이 어떤 부위까지도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동화, 잎, 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추려서 강론 부분까지 같이 어우를 수 있도록 정리해 봤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식성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우리가 단식성만 사실은 기억해 두면 조금 더 많이 볼 것 같으면 협식성까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대부분이 그 단식 해당하는 나무에 대한 앞에 이름이 있습니다. 좀 없는 게 있어서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줄마디 가지나방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앞에 소나무 있고, 또 자기나무, 물론 주염나무도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자기나무니까 밤나무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기주 같은 경우도 진딧물입니다.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혹 진딧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기주 무배출하는 거, 복숭아 가루 진딧물은 억새 갈대였다는 거, 이런 거 쑥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느티나무 외줄면충은 그 혹 진딧물이죠. 느티나무 혹 진딧물, 혹은 다른 말로 외줄면충이라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이름입니다. 번갈아가 쓰는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생 및 포식, 고총, 천적이죠. 천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솔라방의 천적은 솔충알벌이라는 거, 그리고 밤나무 벌의 천적은 존벌류나 기생발이다, 이런 식으로 또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응애류 같은 경우는 천적이 긴털 이리응애 또는 칠레 이리응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월등템이 발생해서 역시 강론에서 최대한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동태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방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생 횟수는 1년에 1회를 가로하고 1로 썼고요. 그래서 5회 이상, 진딧물 같은 경우는 5회 이상, 손벌레류도 5회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게 대부분, 일반적으로 대벌류는 알 동태이면서 1년에 1회 정도 발생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론에 각각 나오지만 미처 강론을 다 보지 못할 경우에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방제에 대한 것도 역시 강론에 각각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한번 추려 보았습니다. 기준의 저항성 같은 경우는 내성과 비선호성, 다른 말 한객성, 항생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기초된 적이 있었고요. 외래침 해충도 몇 번 추저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방제에 대한 것은 각각이 있지만 조금 전에 봤던 어떤 천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병원 미생물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계적인 방제가 무엇이며 유살, 포살 이런 부분, 물리적 방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임업적 방제 기억하시기 쉽고요. 그리고 성페르몬을 이용하는 방법, 집합페르몬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거를 종합적 방제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출이 어떻게 되는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해충 봤었죠? 꼭 기억해 두시고, 솔라반 같은 경우는, 아까 솔라반 같은 죄송합니다. 존벌류였죠? 존벌류 같은 경우는,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맨 첫 시간에 했었던 부분이죠. 우리가 해충, 곤충에 분류할 때 각 목에 대해서 외슈륜과 내슈륜과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 부분 플러스 강론에 해당하는 가해 방식이 잎을 갉아먹느냐 아니면 혹을 형성하느냐 흡집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월동 역시 성충을 하느냐 어디서 월동하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좀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설명에 대한 겁니다. 항생성에 대한 설명. 충분히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내성이나 이런 부분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이제 기주죠. 아까 외줄면충은 대나무가 맞다고 그랬죠. 이건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또 월동이 무엇으로 발생하는 건지, 유충으로 하는지, 알로 하는지, 성충으로 하는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거 자주 나왔더라고요. 몇 회 발생했는지 이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표로 요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범위에 대해서 광식성이 있고 협식성이 있고 단식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식성하고 협식성 정도만 기억해 두면 이게 협식성이죠. 한두 개과 그래서 한가위 동나방 같은 경우는 단식성이니까요. 그런 문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밀도제 혹은 방제 방법이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강론에 해당되지만 공통적으로 아까 표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역시 예방도 마찬가지. 사실 강론에 해당하지만 또 잘 읽어보시면 목소유나방은 유충 섭식 피해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주로 피해를 받는 게 무엇인가 조금 전에 표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걸 기억하시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건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이죠. 일반 평행물들 낮춰야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역시 조금 전에 했던 이제 유화등은 빛을 하는 거니까 광성이겠죠. 주광성이겠죠. 더 빛을 좋아하는 성질이겠죠. 나머지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 무엇을 먹는가 주로 잎벌레류는 맞지만 노른자는 뭐죠? 흡집이죠.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역시 일단은 표표가 키틴질이라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알로 활동하는 건지 그런 부분 찾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각각을 또 답을 찾아서 해볼 수 있는 문제니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특성에 대해서 흡집을 하느냐, 잎을 갉아먹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간기준 물어본 거죠? 아까 있었죠? 중간기준, 복숭아 가루 진드물에 대한 중간기준가 알고 있는가, 그런 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역시 외래충, 6회도 나왔지만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보시고, 알과 성충에 대한 동태, 그리고 해충의 종류,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야 되더라고요. 강론에 해당한다는 부분이지만 어떤 식으로 가에 이렇게 홍보로 만든다 이걸 끝내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 천적, 7일행 응의의 천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 월동 장소와 월동태까지 같이 장소까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생물적 방제에 관한 문제도 역시 천적이 이건 맞습니다. 이건 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기어다니는 동물이니까 이게 적합한 거 중에서 가장 맞는 건 함정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개는 맞습니다. 두 개는 총용성이 맞는데 별로 바구미 같은 경우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하나하나 이건 아마 바구미니까 식엽성일 겁니다. 잎을 갉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역시 단식이나 협식이나 광식이나 알다시피 단식만 잘 기억해 두시고 또 협식 좀 한두 개까지 알고 계시면 문제를 구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었죠? 앞에서 나왔었죠? 오해선과 역시 또 이렇게 중화기주를 묻는 문제. 그래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억세였죠? 그때? 보시고. 그 다음에 외래층, 역시 외래층도 잘 기억해 두시고. 방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방제 수준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볍게 읽어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역시 방제 마찬가지 이럴 것까지 기억할 수 있는 게 물리적인지 기계적인 건지 그런 차이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월동을 뭐로 하는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물어보고 연 몇 회 또 마찬가지 또 월동을 뭐로 하는지 그리고 세계에는 월동을 뭐로 하냐 그걸 제대로 알고 있냐 이거죠. 하나는 월동도 번데기 월동은 맞지만 연 몇 횟수 그래서 앞에 표에 공통적으로 묶어놨던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식엽성 했을 때 이거는 연 횟수 두 개 다행히 이렇게 두 개 이상 보기가 틀려주면 저희 훨씬 수월한데 하나씩만 틀면 좀 어렵겠더라고요. 역시 이제 임지 간벌이고 유충이 들어있는 것을 파쇄한다. 그러면 뭐일까 물어보시고 이거 저도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표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연령 생명표가 아니고 시간 생명표라서 거기까지 구분이 되나 할 정도로 조금 의아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이것도 좀 내부 외부까지 알고 있어야 되나 놀랐는데 또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그래서 7회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외부인지 내부 기생인지 외부 기생인지 거기까지도 기억을 해둬야만 정확히 문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수컷이냐 암컷이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페로몬 종류가 성페로몬인 걸 수도 있고 이제 집합 페로몬인 것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증을 정확히 알고 있나 이런 문제입니다. 역시 이건 사실 상식이죠. 알 월동계 약제에서는 의미가 없겠죠. R을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해 두시고 역시 월동태가 R이냐 번데기냐 성충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대로 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지금 밀도인데 이제 트랩을 조사하는 방법 이 앞에와 뒤에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제 발생 예차를 위한 예차라는 거니까 어떤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리서 그거에 대한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 역시 천적 부분 기계적 반응 부분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기계적인지 물리적인지는 좀 차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혹 충형을 어떤 그 다음에 이제 매개축 보통 병원비 매개축이 되는 매축 그래서 이게 몇 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억하시고 종실 가해하는 거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이건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단식성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 알 테고 나머지 부분들은 웬만해서
벚나무에 요즘 또 많이 오늘도 기사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어렵지 않게 올 수 있을 겁니다. 역시 그것도 발생 횟수와 장소, 동태까지 각 다 세 가지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다행히 둘 이상 보면하시고 역시 단식성도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천적에 관한 설명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도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서 알아야 되는가 문제가 깊이까지 이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논에서도 다뤄야 되지만 공통적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격발현상이라고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으면 어려웠을 텐데 이 설명을 잘 읽어보면 이거에 의해서 하면 천적을 제거하고 경쟁자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 결국은 2차 해충이 일어난 이유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앞에도 계속 두세 번 나왔었죠. 옳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흡접이냐 천공이냐 문제 풀어주고 물리적이냐 기회적인 방법이냐 사실은 좋은 답은 아니에요. 문제는 좋은데 답을 4개 다 맞는 걸 골랐다는 것은 좀 좋은 답을 보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